네, 전 시간에 if, else까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if, 조건식, 콜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블록, 그 다음 else, 콜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블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이썬에서는 false val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false로 취급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false, false value란 false가 거짓이잖아요, 거짓. 네,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파이썬에서 거짓, false로 취급하는 값을 false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false value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0이에요. 정수 0일 수도 있고요. 실수 0.0일 수도 있어요. 숫자 0은 false로 취급을 하고요. 0 이외의 모든 숫자들은 그러면 뭐가 되겠다? 0 이외의 모든 숫자들은 true예요. 그러니까 조건식 자리에 논리 타입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숫자 타입이 파이썬에서는 올 수가 있어요. if 자리에. 요 자리에 이거는 조건식이잖아요. true나 false를 계산할 수 있는 조건식인데 조건식 자리에 조건식이 아니라 숫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파이썬은 어떤 기준으로 판별을 하냐면 0은 false,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true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빈 문자열.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한 글자도 없는 공백도 아니에요. 공백도 아니고 그냥 따옴표 안에 아무 글자도 없는 빈 문자열을 false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저희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타입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오늘 혹은 내일 해서 그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를 공부를 할 건데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들은 false 취급을 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과 같은 것들을 리스트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된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비어있는 리스트는 false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키워드가 있는데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none은 변수의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n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 숫자 num은 1,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파이썬에서. 아니면 문자열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name은 뭐 A, B, C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거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값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변수 이름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파이썬은 어떻게 하냐면 non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첫 글자 n은 대문자예요. 얘하고 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값이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값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 변수 이름만 만들어 놓고 값은 할당하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키워드가 n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none도 파이썬에서는 false로 취급을 합니다. false. 그래서 조건식에 숫자 0이거나 빈 문자열이거나 빈 리스트거나 none는 전부 다 false 취급을 하고요. 그 이외의 값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아닌 숫자들, 그 다음에 한 글자 이상이 있는 문자열들,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들, 그리고 값이 할당된 변수.
들은 true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코드셀을 만들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코드를 false value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를 요 조건식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입력받는 것까지는 똑같이 해야 되겠죠. 넘버는 int로 변환하겠습니다. input 입력받겠습니다. 점수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f 넘버를 2로 나누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두 개의 주석을 만들어 뒀는데 첫 번째 주석 자리에 코드를 만든다고 하면 짝수라고 출력을 해야 될까요? 홀수라고 출력을 해야 될까요? if 자리에. 자, 넘버에는 어떤 숫자가 있겠죠.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했어요. 1 아니면 0이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1이 왔으면 1은 true로 취급한다, false 취급한다. true로 취급하는 거죠. 1, 숫자 1. 그죠? 0은 false 취급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1이 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1인 경우에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여기로 가는 거죠. else로 가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면 자, 0, 숫자 0, 비어있는 문자예요. 비어있는 리스트.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얘네들은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없다라고 하는 개념. 없는 녀석들은 false. 무언가 값이 있으면 tru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 0,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빈 문자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빈 리스트, 원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false로 취급하는 값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없는 녀석들, 값이 없는 녀석들. 그죠? 그럼 이 문장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넘버를 변수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없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잖아요.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수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홀수라고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짝수라고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랑 반대가 됐죠. 위쪽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비교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비교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했잖아요. 0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한 거고 여기서는 나머지가 있으면이라고 한 거라. 나머지가 있으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정말로 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게요. 1, 이건 홀수죠. 엔터. 홀수라고 잘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 2, 3, 4. 이건 짝수죠. 짝수.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어떤 계산된 값이 어떤 다른 값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계산된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false value를 이용해서 if else를 만드시는 겁니다. false value 개념 아시겠어요? false 취급하는 것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false, 거짓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없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2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나머지가 있으니까 이거 짝수가 아닌 홀수인 경우고 나머지가 없는 경우는 짝수인 경우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브 목차를 하나 더 만들게요.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할 거예요. chained conditional. 일말로 뭐라고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영어를 그냥 쓴 건데요. 쓴 건데. 일단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얘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요. 밑에 텍스트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if 다음에 조건식을 쓰잖아요. 네, 조건식을 쓰는데 그리고 콜론을 쓰겠죠. 콜론을 쓰고 들여쓰기를 해서 조건식 1이 조건식 1이 true인 경우 true 즉 조건식 1을 만족하는 경우란 뜻이겠죠. true인 경우 실행할 블록들을 작성을 하겠죠. 작성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lse가 오는 거예요. 근데 조건식 1을 만족하지 못하면 else로 오겠죠. 조건식 1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어떤 다른 조건을 검사할 수도 있겠죠. 그럼 else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또 다른 조건식을 써야 되겠죠. 조건식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if 만약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파이썬은 else와 if, else if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줄여서 else와 if를 줄여서 elif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없어요. 영어 실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elite라고 하는 if 죄송합니다. elif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조건식을 써줍니다. 두 번째 조건식을 썼으면 당연히 콜론을 해야 되겠죠. 콜론을 하고 여기서는 조건식 2번이 true인 경우 true인 경우 실행할 블록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elif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겠죠. 조건식이 뭐 3개, 4개, 5개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else가 있을 수가 있겠죠. else는 조건식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의 모든 조건식들이 뭐가 될 때? false가 될 때. false일 때 실행할 블록을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조건식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조건식, 첫 번째 조건식,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조건식, 그렇지 않고 세 번째 조건식,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조건식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hained conditional.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블록들은 뭐 조건식 1번의 첫 번째 if의 블록이든지 두 번째 if의 블록이든지 뭐 세 번째 아니면 else 블록이든지 모든 블록들은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모든 블록들은 그리고 같은 크기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엘리프를 하나만 썼죠. 엘리프를 하나만 쓰고 그냥 점점점 하고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엘리프는 여러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엘리프, 그다음에 조건식. 네. 엘리프 블록은
블록은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else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걸까요?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상관없으세요. else 블록은 생략될 수도 있어요. if도 마찬가지잖아요. if만으로 끝나는 문장도 있고 if else로 끝나는 문장도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if, elif 하고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if, elif, else까지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if, elif 이렇게 해서 조건식 1번을 만족할 때, 2번을 만족할 때, 3번을 만족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번 만족할 때 그렇지 않고 2번 만족할 때 그렇지 않고 3번 만족할 때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때는 else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lse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처럼. 네. 자,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else와 if를 붙여서 elif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무엇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우리가 어떤 정수는 혹은 어떤 숫자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아니면 0이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이잖아요. 그죠? 딱 if, elif, else에 해당하는 구조죠.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0인지 만드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플롯 타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플롯 타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타입으로 저장을 할 건데 input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숫자를 입력해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숫자가 0보다 큰가요? 를 검사를 할 거고요. 일단 여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갈 때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패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그 다음에 if 넘버가 0보다 작으면 자 여기도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이게 우리가 만들 구조입니다. 이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그냥 일단 넘어가기 문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워드일 뿐이에요. 나중에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지금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패스, 넘어가겠다. 근데 나중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실 때 패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패스를 안 써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를 이렇게 비워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블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않고 0보다 작으면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블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 실행하면 이거 에러 나요. 근데 여기를 아까처럼 그냥 패스, 여기도 패스.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코드를 작성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기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에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블록 자리에 어떤 코드들을 써야 될지를 모를 때에 나중에 작성할 때에 일단 문법적인 오류가 없게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뼈대만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숫자가 0보다 크면 else, 그렇지 않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게 else. 그럼 이제 패스 대신에 이 자리에 들어갈 해야 될 일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양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제로라고 할까요? 네,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1점 이상. 자, 이거는 양수죠. 양수입니다. 자, 여기서 실행되는 순서는요. 여기가 실행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조건을 검사를 해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죠. 0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출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할 코드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면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밑에 있는 코드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전부 다 건너뛰고 요 부분을 전부 건너뛰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건너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문장이 없죠. 더 이상 문장이 없으니까 코드 셀 실행이 전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코드를 실행을 했고 제가 여기다 숫자 0이라고 했어요. 0.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넘버에는 0이 저장이 됐겠죠. 자, 제일 처음에 1번을 먼저 검사를 하겠죠. 0보다 큰지 0은 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블록을 건너뛰는 거예요. 요만큼의 블록을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요? elif, else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elif. 근데 조건 검사를 또 하라고 그러죠. 0보다 작은지 하고 조건 검사를 또 하죠. 근데 이것도 false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건너뛰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else,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죠? 0보다 크지도 않았고 1번, 2번 0보다 작지도 않았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거는 0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음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음수를 입력을 했어요. 음수를 입력한 경우는 코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행 조건을 검사를 해봐요. 아니죠? 넘어가요. 뭐가 있어요? 또 조건식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을 검사를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블럭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했어요. 실행하면 화면에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나간다. else 볼 필요가 없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chained condition 나옵니다. chained condition.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조건식에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를 문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이거는 목차만 만든 거고요. 밑에 텍스트 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중첩 조건문은요. if 블록 또는 elif 블록도 있을 수가 있죠. elif 블록 또는 else 블록이 있을 수가 있겠죠. else 블록 안에서 또 다른 조건문. 그 조건문은 if문이 될 수도 있고요. if, else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if 문장이 될 수도 있고, if else 문장이 될 수도 있고, if, elif, else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거문이 아니라 조건문이죠.
if 블록 if 블록 안에서 또는 elif 블록 안에서 또는 else 블록 안에서 또 다른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조건문 블록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이 있다라고 해서 조건문이 중첩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에는 들여쓰기를 특히나 주의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 맞춰주셔야 돼요. 들여쓰기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로직의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엘리프를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and나 or 같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또는 엘리프 이렇게 할까요? 논리 쓰면서 할게요. 논리 연산자 and나 or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문장 또는 엘리프 블록을 엘리프 블록을 중첩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로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문장을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로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코드들을 엘리프 블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코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만들게요. 코드셀을 만들고요. 자, 위쪽에 저희가 바로 위에서 했었던 코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고 0보다 작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만들었던 코드예요. if, elif, else 문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자, 얘를 똑같은 코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까지는 똑같이 하셔야 되겠죠. 숫자를 입력받는 코드까지는 똑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inf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if 숫자가 0보다 큰가요? 일단은 패스. else 그렇지 않으면 패스. 자, 일단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0보다 큰지 그렇지 않은지만 검사를 한 거예요. 맞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0보다 큰지 그렇지 않은지만 검사를 했고요. 0보다 크다면 양수라고 출력하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이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0보다 작거나 0과 같거나 그죠? 그럼 이 안쪽 여기가 블록이에요.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if문을 또 쓰는 거예요. 넘버가 0보다 작은가요? 일단 패스.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쓰. 이런 구조.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else 안에서 어떻게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 안에 새로운 조건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중첩 조건문이라고 한다.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얘랑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고 0보다 작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요거죠. 여기서는 숫자가 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숫자가 0보다 작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코드들만 들여쓰기, 되어져 있는 들여쓰기를 잘 맞춰서 코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수다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음수다라고 출력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0이다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실행 결과. 음수 하나만 테스트 해볼까요? 음수 하나만 테스트 해보시면 음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실행하시면서 양수도 입력해 보시고요. 음수도 입력해 보시고 0도 입력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세 경우가 다 잘 출력이 되는지를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자, 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123이 입력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뭘까요? 0보다 큰지를 검사를 하겠죠. 아니니까 어디로 가요? else로 가요. 그렇죠? 네. else로 들어왔으면 여기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실행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실행할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하죠. 0보다 작은가요? 하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서 여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가 실행이 됐죠? 여기가 실행이 됐으면 else는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어디까지 빠져나가는 거냐면 else까지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else 밑에 다른 코드가 없으니까 코드 셀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이제 조건문을 만드시는 모든 거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구조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if만 있는 경우, if와 else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if, elif, else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if 안에서 혹은 else 안에서 또 다른 if, else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정수를 몇 개를 시험 점수라고 할게요. 시험 점수. 그리고 시험 점수는 뭐 0점부터 100점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번 정수를 3개 입력받고 저장을 하시면 각각 점수에 저장하시면 돼요. 2번.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다. 정수를 3개를 한꺼번에 입력받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한 개씩 입력받으세요. 네. 하나 입력받고 변수에 저장하고 또 하나 입력받고 변수에 저장하고 또 하나 입력받고 변수에 저장하고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 3개에 세 개 정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했으면 평균은 90점 이렇게 나오겠죠. 총점도 계산할까요? 이거는요. 총점과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을 하세요.
총점도 출력해 주시고 평균도 출력해 주시고 두 개를 출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 여기까지는 조건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조건문 없어요. 그죠? 조건문이 없고, 여기가 이제 조건문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평균이 90, 우리 0에서부터 100점까지로만 할게요. 그죠? 0에서 100점까지로만 할게요. 평균이 90 이상이면 A라고 출력을 하시고요.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점, 60 이상이면 그 다음에 60 미만이면 60 미만 그러니까 59, 58 이런 거겠죠. 네, 미만이면 F라고 출력하세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게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80점 이상이면이니까 엘리프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70점 이상이면이니까 또 엘리프. 그렇지 않고 60점 이상이면이니까 또 엘리프.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뭐가 될까요? S가 되겠죠. 네. 말로는 힌트를 다 드렸어요. 그죠? 네, 요런 코드가 될 수 있도록 코드셀 하나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엘리프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첩 조건문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중첩 조건문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방법은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를 이렇게 조금 봤는데 뭐 다 보지 못했고 몇몇 분들만 이렇게 좀 봤는데 네,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조금 이렇게 코드를 좀 다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거의 대부분 잘들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네요.